네, 저는 오늘 진행을 하게 될 논문은 수도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건데, 이 논문은 이제 올해 ICML뿐만 아니라 작년 뉴립스 워크숍에도 이미 좀 유사한 내용으로 어셉이 되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었을 때 좀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해당 논문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한 논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겟 도메인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방법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론은 이미 이제 확보가 되었다. 우리는 그 모델 이미 다 구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되 그 성능이 좋은 모델의 어떤 예측의 불확실성 내지는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도메인 어댑테이션, 코밸런트 시프트가 있는 상황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가 목적으로 그 수행된 연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코밸런트 시프트가 있는 상황에서 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 테크닉이 왜 필요한지 그 모티베이션을 잠시 살펴보면 이 논문의 가장 첫 번째 피규어의 그 A 그 모델 A라는 그 섹션에 위치한 피규어에서는 이 모델의 그 모티베이션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규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피를 보면은 이터레이션이 점점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타겟 도메인에 대한 그 에러는 점점 낮아지는데, 즉 성능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 자체는 점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타겟에 대한 에러, 그러니까 즉 성능은 잘 좋게 확보가 될 테지만 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틀린 샘플에 대해서 자기가 맞다고 너무 과대 확신하는 오버 컨피던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스 값이 높게 찍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타겟 도메인에 대한 어떤 오버 컨피던스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피규어이고, 어떤 데이터셋으로 어떤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 피규어를 그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저도 이제 실험을 돌려보았을 때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능만 좋으면 됐지, 왜 이렇게 로스가 높아지고 오버 컨피던트한 그런 경향을 갖는 것이 왜 문제이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건 제가 이제 그 진수님 세미나의 일부를 좀 따왔는데, 저희가 동일하게 95%의 아주 우수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모델 두 개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둘 다 틀린 정답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둘 다 정상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나 맞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틀렸으면은 좀 자신 없게 나 잘 맞았는지 모르겠어라고 좀 자신 없게 이제 그 컨피던스를 좀 낮춰서 예측 확률을 내뱉는 모델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성능을 가진다 하더라도 어떤 모델을 더 신뢰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특히나 의료, 바이오, 뭐 자율주행 같은 그런 도메인에서는 이런 모델들, 좀 신뢰성 있는 모델들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태스크이다. 그리고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걸 저희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잘해야 된다라고 좀 요약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 모델을 저희는 perfect calibrated 된 모델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 perfect calibration 을 수식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의 의미는 어떤 모델이 P라는 예측 확률값을 가지고 예측을 하였을 때 그 Y 햇이 진짜 정답과 일치할 확률도 P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약하자면 신뢰도가 높은 어떤 분류 모델은 그 예측 컨피던스가 실제 정확도와 동일해야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선행 연구에서 이제 정리가 된 바이고요. 이걸 목적으로 이제 진행된 연구이고, 요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에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주요하게 연구를 하고 계신 진수님의 세미나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딥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오버 컨피던트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알았으니 캘리브레이션 테크닉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까지는 알았는데,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해당 그 연구에서는 여러 캘리브레이션 메소드 중에서도 템퍼처 스케일링이라는 어떤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퍼처 스케일링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제 로짓의 그
템퍼러처를 잘 나누어 줘서 소프트맥스 예측 확률 값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좀 샤픈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좀 유니폼에 가깝게 만들다거나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제 오버 컨피던트가 되는 것이 문제였으니 이렇게 좀 더 유니폼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T값, 템퍼러처 값을 정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요 캘리브레이션의 템퍼러처 스케일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요 데이터셋과 태스크에 걸맞는 아주 적합한 템퍼러처 값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어떻게 정의되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슈퍼바이스드 세팅, 기본적인 지도학습에서는 이렇게 이미 트레이닝 데이터로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트레이닝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지 Z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요 Z 값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기반으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최소화되는 지점에서의 템퍼러처 값이 우리가 원하는 적합한 템퍼러처 값이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 값에 이제 적용을 해서 신뢰도가 높은 좋은 예측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기존의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왜 도메인 어댑테이션 상황에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는 타겟 도메인에 대한 레이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라운드 트러스 레이블 값이 필요한데 요 레이블 값이 없으니까 적절한 T 값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훈련된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만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쿠버네티스 시프트가 해결된 상황에서는 소스 도메인이든 타겟 도메인이든 상관없이 X에서 Y를 잘 매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을 이용해서 T값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 연구에서는 뭐라고 한계점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레이블드 소스 도메인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한계점이 되냐면 제가 최근 23년도, 24년도 도메인 어뷰테이션 문헌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탑 컨퍼런스에 제출된 그 논문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헌들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소스 프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상황에서 소스 도메인 내지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없이도 오로지 타겟 데이터만을 가지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T값을 찾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다 해결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주요 모티베이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선행 연구는 늘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했던 선행 연구는 다 소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이제 템퍼처 값을 찾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레이블드 타겟 데이터가 없으니 이것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수도 레이블 타겟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될 텐데 문제점은 이 수도 레이블이 얼마나 이 레이블을 잘 모사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저희는 알 수가 없고 더불어서 얘를 이용해서 구한 템퍼러처 값이 실제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하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먼저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진짜 오라클 템퍼러처 값, 실제 레이블 타겟 도메인을 가지고 구한 템퍼러처 값은 타겟의 Y를 가지고 구한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최소화한 했을 때 그때 구해지게 될 텐데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식을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분해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실제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값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 모델의 예측이 실제 레이블과 일치하는 그 샘플들에 대한 로스이고 두 번째 텀은 실제 모델 예측값이 그 Y값과 틀린 경우, 그러니까 wrongly classified 샘플에 대한 로스 이 두 가지 텀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텀으로 분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요 템퍼러처 값이 구해지는 것은 템퍼러처는 어쨌든 잘 올바르게 분류된 샘플에 한해서는 템퍼러처 값을 잘 낮춰가지고 얘가 낮아져서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컨피던스가 샤픈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구해지게 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값이 틀렸다면 좀 더 불확실한 형태로, 그러니까 T값이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균형점 사이 어딘가에서 적절한 템퍼러처 값이 구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를 하나 얻게 됩니다. 이 인사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옵티멀 템퍼러처가 둘 사이의 균형점이 된다면 우리가 실제 레이블드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모델의 예측값이 틀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 비율, 그 통계값만 잘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적절한 실제 레이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도 적합한 템퍼러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비율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수도 레이블드 타겟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이 방법론의 이제 목적이고 방법론의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럼 어떻게 구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이제 실제 타겟 샘플을 이제 우리는 모델에 넣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이미 잘 학습된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로지 인퍼런스만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타겟 데이터 샘플을 넣었을 때 이제 이렇게 수도 레이블 값이 우리가 그 구해지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첫 번째 클래스이고 만약 두 번째 샘플은 두 번째 클래스에 할당이 된다면 두 수도 레이블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믹스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믹스업을 수행해서 이제 새로운 샘플을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 샘플의 경우에는 이제 믹스업을 할 때 선형 결합을 할 때 그 결정되는 요 람다 값은 항상 0.5보다 크게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람다 값을 가진 그 케이스, 요 샘플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샘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의 샘플을 이용해 조금 펄터베이션한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소프트 레이블도 함께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강아지가 이제 새로운 그 고양이랑 섞인 강아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점점점 반복을 해서 새로운 수도 타겟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 난 뒤에는 이번에는 이제 믹스업된 그 샘플을 모델에 넣었을 때 이제 예측값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측값은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서 구한 이 소프트 레이블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잘 일치하는 경우, 혹은 그 소프트 레이블과 불일치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실제로 요 샘플을 사용해서 넣은 그 산출한 예측값이 소프트 레이블과 잘 맞는다면 실제 타겟 데이터셋에서도 잘 올바르게 분류되는 샘플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틀렸다면 그것 역시도 실제로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샘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틀리고 맞추는지에 대한 그 통계값을 근사를 하게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하느냐 하면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얘가 만약에 잘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미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멀리 떨어진 샘플일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다른 클래스의 그 정보를 이용해서 펄터베이션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런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이미 예측값이 일관적으로 잘 유지되고 올바르게 예측된다면 예측에 상당한 신뢰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correctly classified 샘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만약 얘가 다른 클래스의 정보를 조금만 변형을 가했을 때에도 바로 틀려버린다면 얘는 이미 원본상에서도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앰비규어스한 샘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도 모델이 예측을 어려워하는 그런 케이스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여서 wrongly classified 샘플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잘 맞추는 케이스, 맞추지 못하는 케이스를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이게 실제 타겟 데이터셋이 얼마나 잘 맞추고 못 맞추느냐 그것을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방법론의 전부이고, 뭐 어려운 수식 없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이제 제안한 알고리즘이라서 저는 좀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좀 주요 컨트리뷰션 중 하나는 소스 도메인에 대한 접근 권한 없이도 접근을 하지 않아도 좋은 이제 그 템퍼러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클로스드 셋이라고 하여서 레이블 시프트가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데 파셜 그 세팅 그러니까 좀 클래스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다라는 좀 그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좋은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방법론의 골자이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좀 흥미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딱히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발표해 알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